자, 이곳은 동물농장입니다. 앞서 이제 닭 얘기해드렸는데, 닭을 지켜주는 염소하고 돼지. 이렇게 하면은 기분 나빠하시죠, 그죠?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나오셨고요. MBN골드의 김영민 매니저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그 동물농장 그 영상 혹시 보셨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아까 그래요? 오프닝 때 네. 한번 봐보세요. 감동적입니다. 네덜란드 농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동물들도 참 뭔가 의사 결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갖게 되는데 자, 우리 의사 결정을 이제 표방하기 위해서 오늘 골라봐야죠. 김영민 매니저 앞에 그 수급 보셨는데 특이상 어제인가요? 그 삼성 엔지니어링을 언제 우리 어제. 네.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어제 이동근 팀장님이 삼성 엔지니어링 얘기해 주셨는데 네. 어제 뭐 12%나 급등이 나와가지고 무거운 대형주도 이제 가볍게 움직이는 시대가 됐죠. 가볍게 빠그라지기도 하잖아요. 가볍게 네. 방송용 용어죠. 뭐 가볍게 표준어입니다. 빠지기도 하고요. 네. 자, 그래서 또 오늘 픽을 해본다면 네. 어떤 그래서 걸? 저는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이 수급 특징주들 중에 이렇게 올림픽으로 골라드리는 종목들이 시세가 정말 좋아요. 의외로 선전을 잘하죠. 네, 뭐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중에서도 그렇고 그 얘기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수급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좋게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해석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저의 이제 올림픽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을 오늘 좀 선정을 좀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또 한 1, 2주 정도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어쨌든 HLB는 계속해서 지금 매수 상위에는 올라오고 있는데 접근을 하기가 조금 또 어려운 자리에 있는 종목이라서 혹시나 또 이 올림픽 종목을 보고 또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유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대안이 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저께 장 출발하자마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나름대로 좀 강했죠. 이 레키로나 주에 대한 델타 변이의 효능에 대해서 뭐 조만간에 이제 임상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제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CMO 관련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도 또 상승을 했고 오늘 화이자의 CEO는 미국 FDA에 제출한 어떤 서한에서 이런 주장을 좀 했다라고 하거든요. 화이자의 이제 예방 효능이 지금 현재는 뭐 90% 이상이지만 2차 접종까지 마치고 나서 2개월마다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예방 효과가 한 5, 6%씩 떨어지더라. 그래서 2차 접종을 마친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최소 6개월 이전에는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는 또 미국 FDA 이제 고위 전문가들이 부스터샷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상충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백신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주목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어저께 이제 좀 살아났다는 얘기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날 파이자하고 그 FDA하고 또 뭐 얘기가 있을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외신들이. 그래서 어쨌든 뭐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은 부스터샷 이제 밀어붙여서 빨리 이제 리오프닝, 경제 개방, 이제 경제 이제 그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그게 이제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민주당의 보관, 요즘에 이제 그 아프간 사태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분명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결국 시장에서도 이제 관심되는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선별이 된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어저께 이제 유바이오로직스가 외국인들의 이제 러브콜을 좀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상당히 좀 많이 샀어요. 어저께 거의 뭐 외국인들이 30만 주 가까이 지금 순매수를 좀 했고 실제로 요 회사가 이제 유코백19 mRNA 방식은 아니고요. 요 회사는 이제 합성 항원 방식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노바백스 있죠. 그 회사가 만드는 방식하고 똑같은 이제 그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지금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임상 1상은 무난하게 통과를 했고 지금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상의 결과가 빠르면 뭐 9월 말 내지는 10월경에 임상 2상에 대한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임상 2상 결과를 앞두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꾸준하게 지금 순매수를 해가고 있거든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유바이오로직스를 좀 담아가고 있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6코백19가 아직 뭐 임상의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요걸 이제 나중에 생산할 수 있는 설비에 대한 것도 뭐 2배 이상 설비 투자를 한다라는 게 8월 달에 이제 회사 측에서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이고 한국혁신의약품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만든 컨소시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치료제라든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만든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유바이오로직스가 요 한국혁신의약품 컨소시엄이 주관하고 있는 백신 장비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요. 설비 투자를 2배로 늘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를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또 조금만 덧붙여드리면 우리가 mRNA 방식의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많이 선호하는데 기존에는 이게 합성항원 방식이 거의 주류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게 이제 mRNA에 비해서 장점은 예방 효능은 뭐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장점은 일단 안전하다. 이미 이제 검증이 다 된 백신 방식이다라는 거고 보관을 하는 것도 편리하고 운송을 하는 것도 편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에 성공을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접종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동남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뭐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금요일날 화이자하고 이 FDA하고 뭔가 교감을 할 텐데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데이터들의 미국에 따르면은 백신의 2번의 접종은 여전히 심각한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증명하고 있고 부스터샷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심장 부작용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렇게 나왔네. 네.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 화이자의 CEO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기업의 CEO 입장에서는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럼 다른 종류의 백신도 계속 이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 유바이로직스를 아마 그런 의미로 맞습니다. 좀 관심을 두는 것 같네요. 정기민 차장. 근데 백신은 남아 돌아야 돼요. 백신은 이제 남아 돌 정도로 충분히 네. 언제든 이제 그렇죠. 특히 이제 자국 백신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도 시장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네.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아직도 시장은 이제 2,000명에 대한 코로나 수치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라는 네. 거를 뭐 살아 있는 이제 재료인 거죠. 아직도 코로나는. 그리고 오늘은 1,943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단계별 뭐 일상화의 어떤 이제 뭐 관련된 종목들을 막 논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치료제든 뭐 백신이 남아 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확실히 필요한 그래서 부분이기 때문에 10월 말이나 11월 경에 경구용 치료제 네. 머크 예. 얘기도 네. 관심이 많죠 지금. 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으니 하여튼 그때까지 또 시간이 있으니까 네. 정기민 사장의 오늘 올림픽은 저도 어제 이어서 했는데,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다시 가지고 다시? 왔는데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우사인 볼트는 계속 우사인 볼트다? 갑자기 우사인 볼트. 아니 앞에 치고 나가는 1등이잖아요. 네. 그럼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 지금 그러니까 여러 어제 가지 면에서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CIS 딱 치고 나가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도 이제 이거 돌고 이거 돌고 이거 돌다가 네. 그렇죠. 장비로 가나라고 봤더니 이제 뒤로 보니까 이제 전고체 쪽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좀 됐는데 약간 이제 그런 시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역시 이제 그 탄소 포집, 탄소의 재활용 여기에 대한 뭐 메가 트렌드는 다시 한번 좀 어제 또 검증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핵심은 이거죠. 아람코의 파트너가 됐다라는 점이 어제 10% 이상을 좀 끄집어 올렸던 저 무거운 종목을 끄집어 올렸던 점으로 이제 가장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 최근에 그 암모니아 가격이 아람코가 고객사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암모니아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소를 이제 뭐 초고압으로 눌러가지고 액화시켜서 운반하고 이런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암모니아에서 이제 수소를 이동을 편하게 해서 편하게 좀 추출하는 이제 그런 쪽도 있다 보니까 이제 수소, 암모니아 이런 친환경 생산, 시공, 조달 요 관련된 이제 플랜트에 좀 특화가 돼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어제 좀 더 그런 좀 주목을 좀 많이 받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이제 뭐 ESG로 대변되는 CCSU, 네, 이산화탄소 포집, 네, 뭐 저장, 재활용. 그렇죠. 요 기술이 뭐 다른 회사들도 많이 언급되지만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 탑픽이죠. 또. 그게 이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굉장한 기술은 아니에요. 그 플랜트 기술이. 근데 굉장한 이제 하지만 이제 예전에 시공 그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도 네. 아람코의 파트너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상장을 할 때는 좀 그 부분에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 세계적인 시공 실적을 보면 그 CCU에 대해서 네, CCSU. CCSU에 대해서 넘버원은 DL이에요. DLENC가 DLNC? 네, 대림 우리나라에. 네네네. 뭐 이 부분인데 어쨌든 어제는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고 아람코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이제
폭발력을 좀 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지금 현 주가를 추격한다는 거는 조금 부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아까 언급드렸듯이 이제 관련된 종목군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네. 또 이제 그러니까 수소를 추출하는 암모니아 이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탄소 포집 재활용 관련된 종목들은 역시 메가 트렌드고 뭐 1년, 2년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트렌드이기 때문에 뭐 꼭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추격 매수하세요라는 이제 그런 그 오케이. 시그널은 아니고요. 네. 여기에 트렌드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픽은 해봤고, 그 다음에 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의 이제 특징이 대한항공, 그 다음에 노랑풍선, 그리고 뭐 SM 이런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엔터테인먼트. 약간 미국에 이제 어제 저도 일바에서 했지만 공연 문화, 그 다음에 투어 이런 것들이 정상화, 브로드웨이 뭐 어제 막 뭐 한다고 네. 뉴스 나왔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항공 여행 이쪽도 다시 리오프닝으로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건 맞아요? 결국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단계적 일상 회복, 소위 말해서 기존에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와 관련된 이제 수급들이 이제 가장 먼저 여행주들을 좀 들어올렸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항공주들, 뭐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매수 상위에 좀 올라가고 있고, 그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되게 좀 특징적인 종목이긴 한데 여행주들 중에서도 워낙 좀 사이즈가 작고 일부 이제 특화되어 있는 상품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선호가 조금 더 강해진 경향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엔터주들까지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건 맞아요. 결국 이제 경제 개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았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엔터주들을 얘기할 때 진짜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퍼즐이 오프라인 공연 과연 언제쯤 투어 언제쯤 할 수 있을까 네.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에 대한 가능성이 방금 앵커님 얘기해 줬던 것처럼 미국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된 게 아닌가. 수급으로도 그대로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니 근데 요즘 이렇게 아침에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가 요 내용을 정리를 해주면서 브리핑을 해드리는데 맥락이 없을 때야 뭐 그냥 이렇게 심드렁하게 보다가 그림이 이렇게 보이면은 상당히 유용한 자료가 되겠다도 싶네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들. 이 자료를 어디에 좀 올려놓으셨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뭐 프로듀서가 그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네. 이제 화면으로 그냥 보여주는군요. 네, 이렇게. 네, 사진이라도 찍어놓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화면으로만 같고. 보여드려야 많은 분들이 아쉽네. 생방송을 시청하실 테니까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두 분이 따로 준비한 나만의 픽, 네, 나의 픽이죠. 선택 무엇인지 화면 보시죠. 정유민 차장은 파인 테크닉스 다시 이제 폴더블 힌지, 덤블링 힌지 이쪽을 보시고 김영민 매니저는 삼양사 네. 보시는군요. 네. 누가 차리죠? 뭐 김영민 매니저.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삼양사 그러면 먼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모토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소개해드리는 게 모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제 기억으로 우리 차장님께서 삼양홀딩스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이제 삼양사 차트를 딱 보고 삼양식품하고는 관계없다. 아, 예. 네. 삼양 라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라면. 네, 맞습니다. 관계없다. 나련하고도 관계없고요. 그래서 삼양홀딩스 얘기를 듣고 제가 삼양사 차트를 그날 딱 보고 나서 삼양사 종목의 주가를 잘 봤는데 네네. 일주일 동안에 이 삼양사가 정말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어제 근데 또 많이 오르긴 했으나 분명히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제가 지난주에도 효성 첨단 소재 많이 오른 자리에서 소개해드리지만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막 20몇 %씩 더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 관점으로 다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단기간에 조금 올라온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삼양사를 오늘 제가 저희 픽으로 좀 준비를 해왔고요. 네. 실제로 방금 우리 리오프닝 얘기했잖아요. 이 회사의 이제 본업의 한 절반 정도가 식품 부문이거든요. 외식하고 이제 이 식품 요쪽이 이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게 그야말로 이제 리오프닝. 많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위드 코로나 그리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여행을 가거나 관광을 할 때도 우리가 꼭 맛있는 거 먹어야 되잖아요. 맛집을 좀 찾아다니고 이제 그 다음에 학생들도 등교가 정상화되면 급식 부문도 이제 정상화 좀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식품 쪽이 일단 4분기 이후부터 상당히 좀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게 이제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 또 결국은 소재예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종목들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이 소재단에 뭔가 뭐 수소차든 뭐 전기차든 그다음에 첨단 소재든 상관없이 거의 소재하고 관계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삼양사 역시도 이제 매출의 한 또 절반 정도는 소재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두각이 나타나고 있는 게 딱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를 상업화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 이게 국내에서는 최초고요. 네.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이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 상업화와 관련된 생산 설비를 이제 갖춘 기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올해 이제 연말까지 연간 1만 톤 규모의 생산 설비가 이제 나올 거예요. 바이오 플라스틱이 왜 중요하냐면, 요즘 여러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있어서 다들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계시다시피 이 플라스틱은 절대로 분해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땅에 이제 묻어도 몇십 년이 지나도 이게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생분해 성질을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소재가 정말 좀 중요하다. 땅에 묻으면 그냥 분해되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 생분해 성질의 플라스틱이 필요한데, 그것과 관련된 이제 원료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첫 번째 이슈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이온 교환 수지를 또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수소를 생산할 때, 그리고 그전에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에 우리 미세 공정에 초순수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아주 깨끗한 물이 필요한데 그 초순수를 만드는데 쓰이는 원료가 이온 교환 수지거든요. 요게 이제 앞으로는 원전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을 하는데도 폭넓게 이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를 또 개발하는 회사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재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어떤 이유들을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초순수 얘기하니까 또 엠바이오니아 생각나요. 네, 맞아요. 엠바이오니아. 어제도 우리 엠바이오니아 잠깐 얘기해드렸었죠. 시가총액 1,000억밖에 안 돼요. 싸다. 저는 네. 굉장히 싸 보여서.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삼양사는 시총이 이제 한 7천억 조금 넘어가는 이제 그런 수준인데, 네. 사실 뭐 일봉을 보시면은 조금 부담스럽게 단기 급등을 좀 하긴 했는데, 월봉을 열어놓고 보면 상당히 좀 여유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월봉 차트를 보고 아, 시세가 이제 좀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전략은 77,000원에서 78,000원 정도, 그 정도에서 매수 밴드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0만 원까지 한번 열어놓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 손절 가격은 7만 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민 매니저의 나만의 픽은 삼양사를 봐주셨고, 정유민 차장은 파인테크닉스. 네, 파인테크닉스 약간 칼춤을 추는 다시 한번 좀 돌아갔고요. 시세 기복이 좀 있었는데. 네. 일단 뭐 중기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세게 올라왔죠. 뭐 지금 뭐 6,000원대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12,000, 3,000 뭐 이렇게 올라오다가 네. 최근에 좀 급 조정이 좀 나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KH바텍 쪽에 근데 KH바텍 이제 외장 힌지고 파인테크닉스는 내장 힌지잖아요. 이제 네. 안쪽에 있고 바깥에 있는 힌지인데 KH바텍 그 외장 힌지 쪽에 이제 다른 멀티 벤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얘들도 이제 독점적인 그런 지위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일부 매체에 보도가 있었는데 네, 두 종목이 진위 여부는 정확히는 알기 힘들어요. IT는 사실 PO, 그러니까 프로덕트 오더를 내는 그 주체와 네. 그다음에 그거를 받는 주체가 그들만 알지 이게 알기가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이걸 바꿔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물량을 많이 찍어야 되는구나. 뭐 소위 말해 솔벤더라 그러잖아요. 혼자 네. 공급하는 회사가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좀 이제 오더가 주문이 좀 들어왔을 가능성을 좀 이렇게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폴더블 관련해서 뭐 여러 종목들이 뭐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시장이 인지를 했던 강세가 나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필름, 외장인지 내장인지 이게 사실 전부였어요. 네. 그 전에 이제 좀 휴대폰 그러면 강세가 났던 게 이제 카메라부터 해서 뭐 FPCB, 그리고 이제 소형 OLED 뭐 이 정도가 이제 휴대폰 관련된 부품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디스플레이, 오히려 좀 약간 하드웨어 쪽에 조금 더 좀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내장인지 쪽은 독점이 깨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게 이제 워낙 어려운 기술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 모델과 이번 모델 보면은 또 기술의 진보가
확실히 눈으로 좀 느껴지거든요. 그거 한번 좀 열어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폴더블의 대중화 전략이 어느 정도 좀 먹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좀 이제 수율이 좀 문제가 됐죠. 지금도 문제가 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하량을 맞출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좀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걸 이제 증설로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기계 10대 갖고 들이대가지고 한 두세 개밖에 생산을 못 하는데 이걸 늘리려면 기계는 100대를 투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저는 목표량은 어렵지 않게 초과 달성은 가능하겠다. 증설로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이제 실적이 보면 알겠죠. 네, 빵 나오겠죠. 네, 그리고 뭐 정고점 기록 후에 수급이 조금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아직까지는 폴더블에 대한 그 살아있는 관심,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앞으로의 그 성장주에 대해서 약간 좀 시각이 좀 꺾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시장 분위기도 반영을 해본다면 지금 뭐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언제든 떠도 문제가 네. 없을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전 뭐 이런 에너지도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다시금 폴더블에 대한 그런 관심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혜민 차장의 나의 픽은, 나만의 픽은 파인테크닉스, 김영미 매니저는 삼양사, 저는 한전, 네, 한국전. 제가 폴더블 폰 관련해서 조금 이제 또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사실 지금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들이 그냥 좀 쉬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 문제는 애플이에요. 애플이 달려드느냐인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2023년에 뭐 일단 하겠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애플 쪽에서는 시장 추이를 좀 보고자 한 것 같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삼성전자의 이제 갤럭시 요번에 3 시리즈가 성공을 하는지 마는지가 정말 좀 중요한 거거든요. 뭐 국내에서야 이제 상당히 인기몰이죠. 이 폴더블과 그다음에 플립형도 있지만 둘 다 뭐 플립이 제일 상당히 좀 인기가 많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는 증설을 한다 만다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합리적으로 좀 추정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분명히 좀 있는데 네. 요게 이제 뭐 화면이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제 인터넷 언론에서 삼성전자 이제 베트남에 이제 핸드폰 생산 공장 있죠. 갤럭시 네. Z라 플립이랑 폴드 3를 이제 생산하는 그 공장에서 베트남의 현지 인력 수천 명을 지금 채용하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럼 이게 그냥 뭐 지금 현재 갤럭시 시리즈를 지금 생산하는 시점도 아니고 노트를 생산하는 시점도 아닌데 갑자기 수천 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Z 시리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인력 확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장비 발주는 벌써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스마트폰과 관련된 건 뭐 디스플레이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 아랫단에 있는 오늘 차장님 말씀해 주셨던 뭐 힌지라든지 네. 그다음에 제가 이틀 전에 화요일 날 제가 세경 하이테크 말씀드렸잖아요. 이 필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같이 지금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같이 지금 꿍짝꿍짝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흘러가는 분위기를 감안해 봤을 때 갤럭시 폴드 관련된 종목들,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들이 잠시 좀 오히려 뭐 가격 조정 쉬고 있는 구간이 네.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SQL을 활용할 볼 수 있는 찬스가 아닐까. 시세는 살아있네. 네,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도움 말씀을 받았고요. 정혜민 차장이 있어야 되시고 오늘 목요일 이벤트. 네, 저는 오후 4시에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거거든요. 최근에 뭐 친환경 섹터 쪽에서 대박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추석 연휴 이후에 여러분들이 좀 선점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분석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MBA 골드의 김명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